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는 7,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시흥 경찰서와 김포 교회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까지 잇따르면서 설 연휴 이후에는 확진자가 하루 평균 2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 등 접종 이상 반응자를 대상으로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범위가 확대됩니다. 반면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접촉 면회가 다음 달 6일까지 금지됩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사흘째 이어진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오늘부터는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24시간 체계로 전환됩니다. 해외 대형 재난 현장에 파견돼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전문 구조대원 14명이 우선 투입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포공항 주변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총 311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육아 재택근무 허용 등 시민이 직접 제안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비교적 맑은 가운데 구름이 많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전북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 5차 대유행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7,000명 안팎으로 설 연휴 이후엔 하루 2만 명까지 급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정주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30명으로 한 달 전 역대 최다였던 7,84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도 5,675명으로 14일 전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2배 수준입니다. 오늘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역시 7,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급증세는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 변이 때문입니다. 지난주 국내 확진자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47.1%로 오미크론은 사실상 우세종이 됐습니다.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 이후 다음 달 초중순에는 하루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이후엔 더 폭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지금은 50% 넘어서 우세종이 됐다라고 보고 민족 대이동 이후에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5만 명, 10만 명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모레부터 광주와 경기 평택 등 4개 지역에선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먼저 시작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일반 국민은 먼저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5차 대유행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은 길게는 4달 정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의료나 교육, 돌봄 같은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 등 접종 이상 반응자를 대상으로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범위가 확대됩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 치료를 한 사람은 오늘부터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확인서에는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접촉 면회가 금지되는데 사전 예약을 통한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유럽에선 코로나19 대유행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계절 독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진전된 건데요. 미 보건당국도 다음 달 확산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접어들 거라 진단을 내놨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한스 클루즈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 사무소장은 3월까지 유럽의 60%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유럽 내에선 코로나19가 대유행, 팬데믹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볼만하다고 밝힌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 급증세가 진정되고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면역력이 생기면 연말쯤 다시 확산세가 찾아와도 대유행 수준은 아닐 것이란 설명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다음 달 중순까지 미국 대부분 주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ABC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상황이 좋아 보이고 과신하고 싶진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며 기존보다 코로나19의 계절 독감 수준 전환 가능성을 더 크게 봤습니다. It would only be the case if we don't get another variant. 뉴욕타임스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지난 14일 80만 명을 넘으며 최고치를 기록한 뒤 70만 명 수준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에선 부스터샷 시한을 6개월로 정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화이자의 최고 경영자는 6개월이 아닌 1년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올림픽과 춘제를 앞두고 이색 조치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동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엘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가 부스터샷 접종 시기와 관련해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부스터샷을 4, 5개월마다 맞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좋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답한 겁니다. What I'm hoping that we will have it is a vaccine that we will have to do once a year, like we do for many other things.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선 부스터샷 접종 시기를 3에서 6개월로 정했기 때문에 불라 최고 경영자의 1년 접종 주장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주 전보다 44% 늘어난 2,000명대를 넘어섰고 비상체제에 돌입한 뉴질랜드에선 총리가 결혼식도 못할 상황입니다. As for mine, my wedding will not be going ahead. I'm so sorry, but we are all so resilient, and I know we understand that we're doing this for one another, and I know that will help us. 동계 올림픽을 앞둔 중국은 베이징시 펑타이구에 거주하는 주민 200만 명에 대한 전수 핵상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광둥성 둥간시는 춘제 연휴에 기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가량을 주겠다는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오늘 대기질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요? 네, 오늘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지만 미세먼지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쌓인 먼지에다가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충북과 대전, 전남은 오후부터 먼지가 차츰 해소되겠지만 충남과 전북, 광주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고 3cm, 그 밖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과 영남 동해안, 제주에는 곳에 따라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자세한 기온 보시면 서울은 1.8도, 청주는 영하 0.3도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6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9도, 부산은 10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 재택근무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천 요구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 의원은 선거대책본부 합류 갈등과 관련해 처음으로 탈당을 언급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 공약 언박싱 데이에서 육아 재택근무를 약속했습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육아 재택근무를 선택하고 기업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육아 문제를 떠나서 재택근무를 자꾸 활성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오토바이 교통 안전 강화 등 이날 공개된 국민 공약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서울 종로와 대구 공천 요구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해 6월 복당 이후 처음으로 탈당을 언급하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홍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 인연을 끊으라는 온라인 게시글에 권영세 선대본부장 말대로 차라리 윤핵관들이 출당시켜주면 마음이 편하겠다는 글을 남겼고,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홍 의원은 현명한 분이라며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셔야 할지 잘 아실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윤 후보는 홍 의원과 갈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이제 말합시다. 윤 후보는 이번 주 계획했던 호남 제주 방문을 미루고 서울 등을 돌며 설 연휴 예정된 TV 토론회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무속인 연루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일부가 지난 밤사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도사의 이야기를 듣고 청와대 영빈관을 옮길 것이라고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는 부인했지만 권오수 회장과의 인연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일부가 어제 저녁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서울의 소리 등을 통해 추가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가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는 도사의 얘기를 들었다고 하자 옮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또 남편도 그런 약간 영적인 끼가 있다. 나랑 그렇게 연결이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결혼하기도 전의 일,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지라고 부인하면서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는 20년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터뷰 요청에는 나는 지금 어쨌든 후보고 하면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객관적 근거 없는 악의적 무속 프레임이라면서도 논란과 관련된 김 씨의 추가 사과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검토된 바 물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종합적인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 씨의 무속인 연루 논란이 당 안팎에서 계속되며 국민의힘은 김 씨의 공개 활동 시기를 놓고 자칫 역풍이 불까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무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됐는데요. 정치부 김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진 논란도 있었고, 이 지금 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거론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MBC가 김건희 씨 방송을 보류한 대신에 그 무속 관련 녹취를 공개했는데 네. 여기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이름이 나옵니다. 김 씨는 온라인 매체 이모 기자에게 이 바닥에 누가 굿하는지 다 보고가 들어온다며 나는 점집에 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자가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굿을 했느냐고 물어보자 김 씨는 맞다고 대답합니다. 네, 홍준표 의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해당 통화가 녹취됐던 시기가 그 지난해 국민의힘 경선 당시 주술 논란이 불거졌던 때입니다. 네. 손바닥 왕자 논란 등에 휩싸였던 윤 후보는 홍 의원을 겨냥해 빨간 속옷을 입고 다니는 후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탁 하는 분들도 있는데, 당시 홍 의원이 강하게 반박했는데 이번에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홍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 거짓말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무섭다며 평생 굿을 한 적 없고 무속을 믿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유 전 의원은 경선 이후 지금까지 줄곧 침묵을 지켜왔는데 바로 이 굿 해명이 첫 메시지가 됐습니다. 유 전 의원은 SNS에 김 씨가 녹취록에서 저에 대해 말한 부분은 모두 허위 날조라며 굿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씨 관련 자료를 추가로 또 공개했다는데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선대위의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이 고문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이 의혹에 윤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며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한 바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7년 전 김건희 씨의 회사 코바나 컨텐츠가 주최한 행사에 온 이 건진법사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마크 로스코전에 VIP로 이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참여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종교계 인사뿐 아니라 박영선 전 장관과 우윤근 전 의원도 참석한 행사라며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안일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조금 미묘하게 입장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그동안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질문이 나오면 대선 완주 의지를 밝히면서 선을 그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안 후보는 어제 경남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구도에서 자신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의 반대로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는데요. 지금 현재 대표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이 대표는 안 후보 머릿속에는 단일화로 가득한 것 같다며 즉각 안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안 후보의 딸이 귀국을 했습니다. 이 가족 등판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재명, 윤석열 양자 TV 토론에 대해서 이 국민의당이 가처분을 제기한 게 있는데 이 신문이 오늘 열린다면서요? 네, 일단 먼저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안 후보의 딸 설희 씨가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설희 씨는 열흘간의 격리 이후 선거운동을 도울 예정인데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도 이번 주 호남 제주 일정부터 동행합니다. 또 국민의당이 신청한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양자 TV 토론 방송 중지 가처분 신문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데요.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할 예정인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연말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시점이 당초 알려진 2월 초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일쯤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할 예정이었지만 회복 속도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보다 입원 치료 기간이 길어진 상황인데 정확한 퇴원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14일째입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 등이 길어지면서 수색 작업이 지연되자 그동안 참아왔던 실종자 가족들이 반발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비협조적이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구조당국은 타워 크레인을 그대로 둔 채 오늘부터 24시간 수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작업자들이 건물 외벽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거하고 상층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거푸집을 떼어냅니다. 그만큼 구조가 늦어지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말 그대로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실종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이 구조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소방대원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대산업개발 측 작업자가 없어서 추가 수색을 못했다는 겁니다. 현산이 저희를 우롱하고 계속 이렇게 구조작에 비협조적이고 국가에서 직접 지휘해서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길 촉구합니다. 이에 구조당국은 타워 크레인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오늘부터 24시간 수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콘크리트 무게추와 거푸집을 제거하면서 어느 정도 추가 붕괴 위험이 줄었다는 판단입니다. 본격적으로 교대조를 편성해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24시간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꾸려지면서 오늘부터는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수색 구조 활동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하루 8시간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24시간 구조 작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피해자 가족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그제 오후 경기도 포천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감속기 고장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시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나면서 순식간에 스키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이용객 40여 명이 다치고 60여 명은 1시간 이상 공중에서 공포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뛰어내리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제가 1시간 정도 봤는데 그분들은 계속 거기 앉아 계셨어요. 사고 하루 만에 포천시 측은 감속기 고장으로 역주행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속기가 회전축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돌려면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게 이제 마모가 되거나 어떤 사유 때문에 올려줘야 되는데 헛도니까 이제 밑으로 역주행 형태가 된 거다. 경찰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와 리프트 전문가 등과 감식 일정을 협의 중입니다. 스키장 측은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난 리포트 외에 나머지 리포트 검사를 하고 계시고요. 국과서랑 같이 나오셔가지고 검사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피해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사고 원인이 규명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스키장 내 모든 리프트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 도심에 코로나로 숨진 사망자들과 백신 접종 뒤 숨진 이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시청 건너편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 인도에 천막 5동을 설치해 분향소를 마련했는데요. 단체 측은 현재 유족들로부터 30개가량의 영정사진을 전달받았다며 오는 26일 개소식을 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당초 시청 앞 서울광장이나 청계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려다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자 기습 설치에 나선 거라고 하는데요. 천막이 인도에 설치된 탓에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구청은 자진 철거를 권고한 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의 아들 손모 씨가 최근 MBC 경력기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두고 사내 일부에서 손석희 사장이 과거 MBC 노조 간부 출신인 점과 현 사장이 노조위원장 출신인 점을 들어 이른바 아빠 찬스라며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사측은 어제 오후 늦게 채용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제3노조는 성명을 내고 손 씨의 입사와 관련해 노동귀족의 세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사측은 손 씨가 면접위원 전원으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는 등 탁월한 성적을 받았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력 방송기자 채용에 경제신문 기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선 신문기자 출신이 방송기자로 입사한 경우는 많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사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한때 중국에서 경제 리더로 주목받았던 천만장자의 근황이 담긴 사진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광동성 선전시 일대를 배회하며 추위에 떨던 한 남성이 지역 공익단체에 의해 구조되는데 알고 보니 그의 정체가 한때 천만장자로 이름을 날렸던 유명 기업가였습니다. 번듯한 기업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헝클어진 머리와 낡은 옷차림을 한 충격적인 모습이죠. 그는 과거 본격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하다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 파산하고 이렇게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는데요. 그동안 쓰레기통에서 폐품을 모아 팔거나 부거를 하면서 끼니를 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연을 접한 공익단체는 곧바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부인은 연을 끊었다며 거절했지만 다행히 아들과 딸, 사위가 직접 데리러 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야생곰을 맨몸으로 막아내 가족을 구한 남성이 화제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히콕스 씨는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곰을 막아냈습니다. 순식간에 열려있는 문으로 야생곰이 들어오려 합니다. 히콕스 씨는 이를 발견하고 재빨리 손으로 밀쳐내 문 옆에 있던 기다란 의자로 입구를 차단했는데요.
곰의 이빨과 발톱에 긁혀 팔뚝에 상처를 입었지만 만약 자신을 지나치고 반려견과 아내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집안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싶었다는 히콕스 씨의 용감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내 1위 택배사인 CJ 대한통운의 파업에 롯데와 한진, 우체국 택배노조가 동참하기로 하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노조 택배기사들은 당장 파업을 중단하라며 국회 앞에서 호소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우리는 파업하지 않습니다. CJ 대한통운 비노조 택배기사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CJ 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으로 다른 기사들의 수입이 줄었다며 파업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비노조가 90%가 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의견을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정당한 범위 내에서 크게 내봅시다. 집회는 1시간가량 이어졌고 경찰이나 택배 노조와의 특별한 충돌은 없었습니다. 현재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1,600여 명이 수수료 인상분 140원의 절반인 70원을 사측이 보전해 줄 것을 주장하며 파업에 참여 중이지만 최근 롯데와 한진, 로젠, 우체국 택배 노조도 동참하기로 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 CJ 대한통운 성남, 부산, 광주 대리점 등이 일찌감치 택배 접수를 중단하고 한진 택배도 지난주부터 울산과 거제 등에서 신규 물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초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불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내 1위 CJ 대한통운의 파업에 이어 다른 택배사들까지 연대하기로 하면서 택배 물량이 쏟아지는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이번 주가 택배 파업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직원의 업무상 횡령을 알리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래소가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장 실질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으면 거래는 이튿날부터 재개되지만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 정지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흔히 한 가지 일로 둘 이상의 이익을 얻을 때 꽉 먹고 알 먹고란 표현을 쓰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새로운 표현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한 식당으로 가보시죠. 영국 켄트주의 한 레스토랑. 모락모락 김이 나는 케밥이 주 메뉴죠. 그런데 같은 장소 다른 공간에선 느닷없이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놀랍게도 이곳은 식당이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두 형제가 모두 요리사이자 약사이기도 하거든요. 형제의 아버지가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데다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해서 케밥을 먹으면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는 아이디어를 냈다죠. 사업이나 예방 모든 면에서 윈윈이라네요. 아프리카 코끼리는 임신 기간이 22개월로 포유류 중 가장 긴 데다 4년에 한 번꼴로 출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체수를 보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케냐의 국립공원에서 최근 겹경사가 났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모습의 코끼리 부부. 그런데 암컷 코끼리의 다리 사이로 두 마리의 코끼리가 더 보이시나요? 덩치도 비슷한 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쌍둥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쌍둥이를 보기도 어렵고요. 밀렵으로 개체수도 위협받는 상황인데요. 그러던 차에 코끼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쌍둥이가 태어난 거죠. 한 폭의 그림 같은 코끼리 가족이 지금처럼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네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비탈이 아니라고 해도 눈사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쏟아집니다. 눈덩어리가 마치 기왓장이나 벽돌만 한데요. 옥상에서 눈사태를 방불케 하는 많은 눈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80cm 가까이 폭설이 내린 터키 북서부의 한 대학. 고속도로가 통제되고 교통사고가 잇따른 지역인데 인근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아 보이는데요. 모든 피해가 서둘러 회복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닷새나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기도 힘들다 보니 가족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고심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방역 패스에서 해제된 극장가에선 설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대거 선보여 눈길을 끕니다. 최희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 소절씩 조심스럽게 노래를 이어나가는 고슴도치 애쉬. 고릴라 조니는 실수와 구박에도 남몰래 연습하며 멋지게 자신의 역할을 완수해냅니다. 신나는 춤과 노래로 가득 찬 영화 싱투게더입니다. 한국 더빙판에는 감독 가스제니스의 선택을 받은 윤도현과 진영이 합류해 매력적인 노래를 익숙한 목소리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더빙을 마쳤는데요. 목소리 연기도 노래도 정말 진심을 다했으니까. 탄생 25주년을 맞은 자두는 난생 처음 제주도 여행을 떠나 10살 인생 최대의 맞수인 전복이와 함께 도라르방 비밀을 추적합니다. 과학과 추리를 결합한 극장판 천재 추리 탐정 셜록 홈즈는 19세기 런던에서 셜록 홈즈와 도둑 화이트 스톰의 치열한 두뇌 싸움을 흥미롭게 다뤘습니다. 코로나 속에 맞았던 지난해 설에는 애니메이션 소울이 150만 관객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번 설 연휴에도 애니메이션 영화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간판 차준원이 국제빙상경기연맹 4대6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남자 싱글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차준환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4대6 선수권 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74.26점을 받았습니다. 1999년부터 매년 열리는 4대6 대회에서 한국 남자 싱글 선수는 한 번도 메달 획득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차준환이 사상 첫 메달을 금메달로 따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오늘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지만 미세먼지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쌓인 먼지에다가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충북과 대전, 전남은 오후부터 먼지가 차츰 해소되겠지만 충남과 전북, 광주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고 3cm, 그 밖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과 영남 동해안, 제주에는 곳에 따라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자세한 기온 보시면 서울 1.9도, 청주는 영하 0.4도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6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9도, 부산은 10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겨울철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실내에만 있는데도 오히려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온열기구를 오랜 시간 사용하면 곰팡이와 진드기에 노출될 수 있고요. 또 전기장판이나 온열기구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는데요. 추운 날씨지만 짧게라도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겠고요. 난방용품은 되도록 신체에 바로 닿지 않게 하고 시간을 정해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분간 추위도 잠시 누그러지니까요. 이불 속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움직여보거나 산책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